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보증보험료가 뭐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 보증보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기준이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이것도 비용이 발생하죠. 뭐 최소 20만 원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상당히 올라갔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는 보증보험료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우회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이 보증보험료 산정에 관련된 내용과 이것에 대해서 파생효과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대재앙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이 주택 관련 투자는 이제 지출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710 대책 이후를 보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2배 내지 혹은 3배 정도 증가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이 여러 채신 분들이 추가로 주택을 사봐야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수요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바로 얼마 전인 8월 18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예기간을 1년 동안 또 줬죠. 기존 임대사업자 해당해서. 그리고 신규로 등록할 때는 무조건 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 임대사업자만 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하고 세입자 모두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거는 또 차별이 있는데, 임차인은 여기에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근데 등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얼마나 내나, 이게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일률적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자, 개인의 신용도 그리고 부채 비율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보증 요율이. 따라서 동일한 임대료라도, 보증금이라도 보증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파트가 아닌 이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보증료가 거의 요율이 1.3배 정도가 비싼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더 비싸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입 이전에 이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주택 감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수수료도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한두 푼이 아니라 뭐 최저 20만 원부터 감정 금액의 0.11%, 또 이게 보증기간 1년마다 해마다 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엇박자가 나서 어,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 얘기가 나와서 뭐 병 주고 약 주고 한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보증료 플러스 그리고 이 감정 평가 수수료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증금이 5억이다 라고 예를 들면, 임대인 신용에 따라 부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드렸죠. 예를 들어 1등급에 60% 이하의 부채를 가진 임대인이다 그러면 99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임대인 75%, 임차인 25%니까 74만 원, 25만 원 정도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신용이 6등급이고 그리고 120% 이하의 부채다. 이런 경우에는 438만 원이 추정이 되고,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328만
108만원 정도, 임차인이 109만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임차인의 경우도 109만원이라는 금액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이 등록 임대사업자 물건일 경우 임대인의 신용도가 어떤지를 미리 알아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등록 임대사업자 물건이 아닌 다른 일반 물건을 찾게 되는 임차인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증금이 날아가는 게 두려운 물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있을 텐데, 뭐 비교적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죠.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는. 근데 이렇게 보증료를 내야 되면은 또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등록 임대사업자 물건이 아닌 물건을 더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증료를 비교를 해봤더니 다가구가 가장 더 많이 내는 것이고, 그 다음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는 좀 더 저렴하고, 이렇게 순서가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등록임대사업자 물건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 신용도까지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1억에 20 정도 나온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부담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증금이 낮을수록 보증료 지출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여유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보증금을 낮추고 반전세 아니면 뭐 월세 이렇게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등록임대사업자 물건은 대부분이 이제 전세가 아닌 상당 부분의 물량이 반전세나 아니면 전월세로 월세로 이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부터 뭐 신규 등록은 무조건 의무 가입 대상이다 보니까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뭐 혜택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감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전세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온전한 이 전세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가 소멸하는 시대의 개막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임대 3법 중에 지금 2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임대인들의 페널티가 너무 과해지고 있죠. 지금 혜택이 많아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페널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임대 물량, 민간 임대 물량이 그에 따라서 등록되는 게 없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또 다른 우회처를 찾기 위해서 등록임대사업자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들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부작용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가속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보증보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내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들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 완벽하게 전세 보증금도 지키면서 내가 내는 부담도 줄어들었으니까 너무 좋구나. 근데 지금 당장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실상 나중으로 갈수록 임차인에게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 가입 의무는 임차인에게도 있다라는 점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고, 자, 물론 이 보증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는 있죠. 문제는 임차인도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죠.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같은 공동주택에서도 집주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거주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전세를 선호하는 건데, 자, 이렇게 그 보증금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면 저렴하게 거주비를 아낄 수 있는 이 전세 물량 자체가 결국 줄어들게 되면서 총체적으로 전세, 월세, 뭐 매매 모든 부분에 걸쳐서 거주비의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좋은 현상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보증보험 의무 가입 강행 규정은 사실 얼마 전에 이 민특법 보완 조치,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2분의 1 이상만 채우면 페널티 없이 자진 말소로 매도가 가능한 점까지 이렇게 시너지를 보이게 되면서 유예기간 안에 매도 물량을 좀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 두 가지의 시너지로 인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느냐? 이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이 109만 채 정도가 되죠. 그 중에 이제 임대 등록 아파트가 한 10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한 데는 뭐 서울의 중심 지역이 아니라 사실 외곽 지역, 좀 그나마 저렴한 지역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규제가 지속되면서 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가액과 면적 기준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면적 기준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또 가액 면적 기준 두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축소되었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중저가 아파트들이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비교적 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들이 이제 임대 등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제 혜택 보려고 사는 거죠. 자, 근데 이 좀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세나 전세 그 가격 차가 좀 컸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중요한 점은 일단은 매도를 결정하더라도 이 서울의 중심이 똘똘한 채가 아니라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전체 가격을 누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이거를 팔아서 또 지금 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뭐 전셋값이 올라가는 거나 매매가 올라가는 게 워낙 크고, 게다가 이 전셋값이 웬만한 분들,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매매값보다 전셋값이 더 높은 상황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나마 잦은 말소로 이제 시장에 나오는 이 물건은 뭐 외곽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뭐 중심지나 뭐 이런 데는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셋값이 이렇게 파죽지세로 아주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가 증가한다? 그러면 해소는커녕 더 공급 물량을 줄이는, 급감시키는 하나의 또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등록임대사업자 관련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그리고 대략 어느 정도로 나올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까지 얘기를 했죠. 자, 이미 등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장에 이 가을이 그 이사철이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또 멤버십 가입 폭발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양질의 영상들 많이 또 멤버십에도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